라고 해도 평면에 좌표 3개가 주어지고 정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 같은 특수한 삼각형이 아니면 넓이 못 구합니다. 뭐 선행을 했으면 구할 수도 있겠지. 첫 번째, 서술형. 자,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풀 때는 제가 대충 저 점들을 한번 좌표 평면에 찍어볼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리진 않겠습니다. A는 2,7.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C는 4, 마이너스 3. 뭐 한 이 정도. 자, 요런 삼각형이 될 거야. 그럼 이 점을 3개를 던져줄 테니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다 보여달라라는 게 서술형에 출제하는 목적입니다. 넓이를 구하는 과정. 그 과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 밑변을 잡아야겠지. 이 그림상 항상 아래에 있는 게 밑변 아니고 저는 그냥 얘를 밑변으로 할게. 얘를 밑변. 그럼 얘를 밑변이라고 보면 높이만 알면 제가 넓이 구할 수 있겠죠. 높이만 알면. 높이라는 건 제가 이 그림에 표현해 보면 이게 높이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서술형에 보통 왜 출제를 하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BC를 지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세 가지를 다 물어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냥 맞춰주세요라는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하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그럼 저는 서술형에 나온 첫 번째는 직선 BC를 구해볼게. 그럼 이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겠죠. 기울기. 기울기는 x좌표의 차분해. 자, 얘에서 얘 뺀 거 6분의 얘에서 얘 뺀 거.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편안한 점은 아무거나 잡을게. 저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할게. 그럼 y는 기울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직선을 왜 구했어? 여기서부터 거리 구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 직선의 일반형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저는 3을 곱할게요. 자,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직선을 구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부터 거리를 구하셔야 되겠고 자, 거리는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의 제곱 x좌표 x자리, y좌표 y자리. 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식이 참 이상하게 나오니 쭈글쭈글하게 나온다. 이게 맞나? 자, 그냥 유리하지 않고 쓰면 루트 이거 얼마니? 28인가? 자,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그 다음에는 뭐 구해야겠니? 선분 BC의 길이. 자, 선분 BC의 길이는 점이 두 개가 다 주어졌으니까 x좌표 차의 제곱, 얘에서 얘 빼고 제곱 36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빼기 1이니까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응? 왜? 왜, 뭐야? 뭔데? BC의 거리 구한 거야?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나오겠죠? 뭐 마지막 계산은 이쁘게 나오네요. 자, 28. 오케이. 이거 다 적어줘 주셔야 되는 게 서술형입니다. 직선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 과정 자체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 일단 한 변을 구해야 되고 한 변은 아무 데나 잡으시면 돼. 이걸 구할 수 있어.
그럼 나는 높이를 구하려면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구하려면 이게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이 직선을 구한 것뿐이고. 그죠? 근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계산에서 실수할 여지가 있겠죠.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푸시고 앞으로 객관식. 그리고 이건 3학년 때까지 모의고사에서도 간접적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넓이를 빠르게 구해야 될 때. 넓이를 빠르게 구해야 될 때는 우리 겨울방학 때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이랑 고3 때까지 수업을 뭐 계속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남아서 그때까지 제가 3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은 다 몇 초 만에 구하고 끝낼 거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외워, 지금부터. 자, 사선 정리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중학교 때 다른 학원을 다녔거나 뭐 이 본원에 다녔다라고 하면 선생님들마다 멘트가 좀 다릅니다.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뭐 사선식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정확한 증명은 기하라는 교과목에서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뭐 기하가 수능 출제 과목은 아니니까 저는 증명을 생략할게. 증명을 생략하고 그리고 아마 혹시 이렇게 배우신 분들 있을 거야. 뭐 x좌표 뿅뿅,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이렇게 곱해서 뭐 빼고 뭐 2분의 1하고 이거 안 할게요. 이거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구하시면 틀립니다. 그리고 의미 없어요. 그냥 혹시 지금 모르시는 분은 적어놔. 한 점이 원점이어야 돼요. 한 점이 원점이어야 되고 두 점을 이렇게 할 때 이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2분의 1의 절대값에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 교차로 곱하셔야 돼. x좌표, y좌표. 그래서 보통 사선 정리라고 합니다. 지그재그 형태로 곱해서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값을 씌워줬기 때문에 순서도 상관이 없죠. 아무튼 x좌표랑 y좌표가 곱해야 돼.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의 곱.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럼 문제가 하나 생기지. 무슨 문제가 생기니? 이거는 한 점이 무슨 점이어야 돼? 원점이어야만 한다는 문제가 생기죠. 원점이어야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대칭이동, 평행이동 다 시험 범위죠. 만약에 어떤 이런 도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통째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도 넓이의 변화가 있을까? 넓이의 변화가 없겠지. 넓이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그 성질만 살짝 이용해 볼게요. 애초에 저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에 주어진 세 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원점으로 맞춰. 평행이동하겠다는 얘기. 저는 얘를 원점으로 맞출게요, 그냥. 그럼 x좌표, y좌표를 몇씩 빼면 되니? x좌표 2 빼고 y좌표 7 빼면 되지? 다 2, 7 뺍니다. 이거 2 갖다 빼고 7 갖다 빼고 2 갖다 빼고 7 갖다 빼고 그 다음에 얘만 보면 돼.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에 x좌표, y좌표 크로스로 곱하라고. 가운데는 마이너스입니다. x좌표, y좌표. 자, 이렇게 되겠지. 28. 오케이?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풀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10초 언더로 끊어낼 수 있을 거예요. 차표 보고 아무거나 하나 원점으로 맞추고 바로 넓이 구하면 되니까. 저는 지금 사용법을 알려드린 거야. 증명을 한 게 아니고. 자, 정신줄 놓으신 분 있을까 봐 다시. 나는 이번에 얘를 원점으로 맞춰볼게. 얘를 원점으로 맞췄다는 얘기는 x는 4 빼고 y는 3 더하면 되죠. x는 4 빼고 y는 3 더하고 x는 4 빼고 y는 3 더하고 그럼 이 두 점만 보고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에 x좌표, y좌표 곱한 거 빼기 x좌표, y좌표 곱한 거. 헉? 답이 안 나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잠깐. 4 빼고 3 더하고 4 빼고 3 더하고 4 빼고 뭐 어디가 틀렸을까? 아, 나오네. 병신인가? 이거 58이니까 2로 나누면 28이죠.
이게 어떻게 58이야 병신아. 56 나누기 2하면 28이지. 나옵니다. 어느 걸 원점으로 잡아도 나와요. 오케이? 이거 수업 시간에 나 물어보지 마. 신입생이 오지 않는 이상 뭐 여긴 제가 클로즈 했으니까 다시 설명 안 할 거야. 제발 외워. 외우라는 건 외워. 이렇게 됐을 때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는 x좌표 y좌표 곱한 거 빼기 x좌표 y좌표 곱한 거. 이걸로 외웁니다. 혹시 점 3개로 배우신 분은 이걸로 교체해서 외우세요. 점 3개면 계산 너무 복잡해요. 처음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처음 점 다시 쓰고 뭐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효용성이 낮으니까 그냥 저걸로 평행이동해서 구하는 걸로. 됐지? 내가 해볼게. 이걸로. 자, 일단은 저는 얘를 원점으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는 원점으로 맞추면 y좌표만 2 더하면 되지 않아? 그치? y좌표만 2 더하면 됩니다. 다 평행이동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원점 이내는 제끼고 얘네 둘만 보면 되지. 넓이 s는 2분의 1 절대값에 x좌표 y좌표 곱한 거 빼기 x좌표 y좌표 곱한 거. 자, 얘가 문제에 12라고 나왔습니다. 자, 얘가 문제에 12라고 나왔으니까 절대값 4-7a는 24가 돼야만 하고, 그럼 4-7a는 24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24가 될 때도 있겠죠. 24가 될 때는 정수 안 나옵니다. 아마도 마이너스 24인 것 같고 a는 4 나오겠지. 오케이? 풀 수가 있겠지요? 넘긴다. 됐지? 모르셨던 분은 적어. 적고 외워. 제가 외우라는 식이 많지 않아요. 많은가? 아니야. 많지 않아. 다른 학원 강사보다 내가 압도적으로 적다고 자부할 수 있어. 제가 쓰잘데기 없는 거 외우라고 하는 건 나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또 외웠나 보자. 이것도 또 나중에 얼척없는 질문이 나올까 봐 두 가지 방식으로 볼게.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방식. 자, 이 직선과 이 직선. 근데 두 직선은 평행합니까? 안 합니까? 평행하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기까지는 똑같다라고 했어요. 여기 x개수의 제곱 더하기 y개수의 제곱 맞지? 근데 여기는 뭐만 쓰라고? 상수항의 차. 상수항의 차. 얘에서 얘를 빼셔도 좋고 얘에서 얘를 빼셔도 좋습니다. 절대값 씌울 거니까. 저는 얘에서 얘 뺄게요.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k죠. 자, 이게 루트 10이 되겠고, 그럼 절대값 k-8이 10이 나와야 되니까 k는 양수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18 적어주시면 되지. 음수일 때면 뭐 마이너스 2 나오겠지? 됐지? 제가 이걸 알려드렸어도 분명히 헷갈리신 분이 있어서, 그럼 교과서적인 방법은 어떻게 풀 거냐? 교과서적인 방법은 사실 이 공식을 모르더라도 이건 못 풀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점을 아무거나 찾아. 여기서 편안한 점은 당신들이 계산이 편안한 점. 자, 이거 0,8 지나는 거 맞지? 왜냐하면 x에 0 집어넣으면 y 8 나오니까.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하면 0,8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마주보는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같아 달라. 다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0,8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루트 이거 제곱 이거 제곱 10. 0, 8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게 루트 10이니까 자, 결론은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서 또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 왜 0,8인가요? 그냥 계산이 편한 점 찾은 거야. 당신들은 뭐 1을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 뭐 1을 집어넣고 다른 점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0이 편하겠죠. 하나 그냥 날아가니까. 이해된 거 맞음? 이해되셨겠지? 되셨을 거야.
돼야만 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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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즐거운 자취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설명드릴 게 많니? 목 아프다. 자꾸 당신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두 가지 방식을 가르쳐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베스트 B급이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활용도가 높고, 얘도 먼저는 이 문장이 오늘의 이게 거의 마지막 중요한 부분인데,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치의 방정식 중에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걸 구하여라. 자, 제가 두 직선은 지금 기울기를 딱 봤을 때 평행하니? 평행하진 않죠. 근데 기울기를 관찰했을 때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 아니 지금? 수직일까? 속았지?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 나오죠. 자, 그럼 먼저는 이 문장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두 직선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도대체 뭘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 이 문제를 떠나서, 자, 두 직선이 일단 평행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셀 수 없이 많을까?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개의 점만 찍어볼게요. 이런 점들. 거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수선, 최단 거리. 이런 애도 있겠고, 여기 어딘가도 있겠죠. 이쪽 어딘가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점들을 쫙 찍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예상 가능하지 않아? 맞지? 이 주황색 선의 이름이 뭐니? 중선이야? 수선이야? 가계 이등분선이지? 가계 이등분선입니다. 그럼 가계 이등분선이 요거 하나만 나올까? 이 그림상 하나 더 나옵니다. 이런 점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같은 점. 여기 어딘가도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같은 점 제가 찾아낼 수 있고. 이렇게 두 개 나와야겠죠. 그죠? 가계 이등분선은 두 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완벽히 숙지하셔야 되는 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는 두 직선의 가계 이등분선이 나오는 거고, 가계 이등분선은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방금 살펴봤듯이.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 이 앞에서 뭘 배웠는지. 중선 그려낼 수 있겠죠. 구해낼 수 있습니다. 꼭지점이랑 중점 구해서 직선 구하면 되니까. 수직 이등분선도 구해봤지. 이 선분의 중점 구하고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이니까 수직 이등분선도 구해봤어요. 이제 마지막이 가계 이등분선입니다. 근데 가계 이등분선이 보통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자, 얘도 저는 빠른 방법과, 근데 얘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빠른 방법을 항상 쓸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쓸 수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 자, 10분만 집중하시면 돼. 잘 봐. 마지막에 P의 자치를 물어봤지? 그럼 자치 문제는 제가 3학년 때까지 똑같다라고 했어요. 구하는 점의 자치를 x, y라고 두고 x, y 관계식 얻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를 x, y라고 두고 x, y의 관계식을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구하시면 끝이라고. 자, 그럼 x, y는
어떤 점들이냐면 x, y는 자, 이 직선까지의 거리나 이 직선까지의 거리나 똑같아야 되지. 맞아요? 그럼 x, y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볼게. 자, 이 거리도 뭐 d''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 분모는 뭐 오겠니? 이거 제곱, 이거 제곱, 5. 자, 그럼 x좌표를 x자리에, y좌표를 y자리에 집어넣으면 저거 그대로 쓰면 되네. 이렇게 되겠고, 이 과정을 잘 봐.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 과정을 잘 보시면 여기도 분모가 뭘까? 5. x좌표 여기, y좌표 여기. 근데 이 x, y라는 점은 이 직선까지나 거리가 똑같아야 되죠. 이 거리를 구했을 때 둘이 같으면 되잖아. 같으면 됩니다. 같으면 되니까 분모가 이미 똑같네. 분모가 이미 똑같으면 얘랑 같으면 되겠죠. 여기까지도 돼요. 분모 똑같으니까 루트오는 그냥 약분했어. 그러면 둘 다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절대값 날리고 한쪽에만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면 되죠. 한쪽에만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면 됩니다. 이거 또는 이거겠지. 맞아? 그럼 얘가 성립할 때는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게 좀 이뻐 보입니다. 이런 가계 이등분선이 하나 나오고 얘는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 중에 원점 지나내니까 일단 답은 이거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센스를 한번 볼까? 센스 있는 분들은 제 과정에서 편법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마지막 결론을 잘 봐. 마지막을 보면 이 두 직선을 얘를 넘겨서 한 번은 뺐고 한 번은 얘를 넘겨서 어떻게 한 거지? 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뺐고 한 번은 더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학생이면 여기까지 읽고 가계 이등분선이나 하고 그냥 바로 답이 나와야 돼. 이거 한 번 더해. 한 번 더하면 이게 나오겠고 얘에서 얘 빼면 빼는 거 뭐 순서 상관없죠. 왜 안 빠지지? 계산이 안 돼.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이렇게 두 개 나오겠네. 잠깐 과정을 정확히 복기를 해봐. 거리를 구했어. 구했는데 얘가 같으니까 절대값이 같아야 돼. 그럼 절대값을 날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취할 텐데 이 최종적인 결론은 두 직선의 방정식을 얘는 뺀 거고 얘는 이거 넘기면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를 알고 있는 분은 이 문제를 봄과 동시에 한 번 더하고 한 번 갖다 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항상 쓸 수가 없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네. 무슨 전제 조건이 있을까? 얘가 같아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거 약분할 수가 없잖아. 자, 그럼 전제 조건을 제가 문장으로 표현하면 x 계수 제곱과 y 계수 제곱의 합이 동일한 경우 두 직선의 한 번은 더한 거, 한 번은 뺀 것으로 가계 이등분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나중에 또 아무 때나 막 쓰지 말고 적어놔. x 계수 제곱의 합이랑 y 계수 제곱의 합이 동일하면 두 직선을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면 그게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이 과정을 거쳐서.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학교로 따지면 제 기억에 무언이랑 행신이었는데 아주 얍삽하게 개수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다 구하셔야 돼.
마지막에 식이 병신같이 나와. 막 5분의 33x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어쩔 수 없고. 시중교재에서는 그런 거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적었지? 자, 시간 없다. 마음이 급하다. 왜 내가 마음이 급하지? 잠깐 먼저 물어볼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 직선을 구하래. 얘는 이 편법을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9, 16 더하면 25, 16, 9 더하면 25지. 맞지? 그 다음 문제도 제가 지금 풀진 않겠지만 얘도 편법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제곱 4, 1, 1, 4니까 되지. 그러니까 시중교재는 보통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는 근데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편법만 기억하지 말란 얘기야. 제가 이거만 다시 한 번만 구해볼게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한 13번 언더에 나왔다라고 하면 가계등분선이네? 일단 한 번 더해. 더하면 이런 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빼. 얘에서 얘를 갖다 빼면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몇 초 만에 풀어내고 바로 골라내고 넘기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처럼 x, y라고 잡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2번 쓰고 같다라고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객관식은 이렇게 풀고 제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기억 디귿. 됐죠? 자, 여기서 다시 퀴즈.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은 뭐? 이제 알 때도 됐지? 내심.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은 내심이야. 솔직히 이거 답 지금 머릿속으로 아직도 한 막 5초씩 버퍼링 걸리시면 안 돼요. 그거 안 돼. 자, 하나만. 여기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번 보자. 이거 학교 시험에 나중에 퍼내자 보시면 알겠지만 서정, 화수, 행신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217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217. 자, 좌표 평면에서 2x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x가 있고 다음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근데 지금 이 기울기를 딱 봤을 때 두 직선은 무슨 관계니? 수직이지. 기울기를 보고 먼저 둘은 수직이고 그럼 얘가 이등변이 되려면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되겠죠? 빗변이랑 같을 수는 없지.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내가 여기서 요 점, 요 꼭지점 지나고 이렇게 수선. 수선이 아니라 가계 이등분선. 이건 뭐 직각 이등변이니까 가계 이등분선이자 뭐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그럼 얘를 구한다라고 하면 얘는 결국 기울기니까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기울기 구하면 되지. 편의상 여기를 제가 x, y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특징이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든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든 똑같이 나와야 되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든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든 똑같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직선의 일반형 이거 양변에 2 곱하고 넘겨주시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그럼 x, y에서 두 직선까지의 거리를 제가 구해볼게. 얘는 근데 x계수, y계수 제곱의 합이 똑같지 않아? 똑같지. 1, 4, 4, 1이니까. 그죠? 그럼 가계이등분선을 빨리 구해봅시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둘이 한번 더해. 이런 가계이등분선이 하나 나오겠고 얘에서 얘를 빼.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3x고요. 이 경우에는 3분의 1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양수니 음수니? 음수지. 제가 볼 때는 최상위권이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가계이등분선 잽싸게 구하고 얘는 기울기 얼마야 그럼? 3분의 1이죠.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베스트. 됐어?
맞죠? 그러니까 가계이등분선을 제가 빨리 구하는 법을 알려드렸잖아. 얘는 이 상태로면 계수 제곱의 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양변에 2를 곱하고 이렇게 딱 일반형으로 바꿔보는 순간 계수 제곱의 합이 같잖아.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면 가계이등분선이라고. 그럼 가계이등분선이 이거랑 이거 두 개 나오겠는데 기울기 음수인에 찾으시면 되죠. 됐어요? 자, 그럼 일단 과제를 좀